안녕하세요. 소신발언의 신발 초보 김소신입니다. 네, 오늘은 러닝화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신발은 바로 이 신발입니다.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2입니다. 이 신발의 정식 명칭은 알파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2죠. 2로 되어 있고요. 일단 이 신발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 신발을 이제 어떻게 사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얼마 전에 제 영상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, 뉴발란스와 스톰 아일랜드에서 협업을 한 퓨어셀 모델, 뉴발란스 퓨어셀 모델을 소개해 드렸고요. 저는 이제 그 일상화로도 잘 신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신어보니까 러닝화에 대한 매력에 팍 빠지게 되더라고요. 아주 가볍고 생각보다 걸었을 때 편하기도 하고요. 물론 전문 러닝화를 일상화로 신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 러닝화라는 것이 참 기능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에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지만 올해 초에 계획이 러닝을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, 물론 아내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열심히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쨌건 아직 올해는 3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요. 올해를 길게 봤을 때 러닝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러닝화에 대한 욕심이나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 모델 한 번 더 구매를 하게 됐고요. 러닝화가 나이키의 러닝화가 많죠. 러닝화가 많은데 제가 이제 민증상 생일이, 실제 생일은 이미 지났습니다. 민증상 생일이 3월 달이어서 나이키에서 VIP 생일 쿠폰이 왔더라고요. 30% 쿠폰이 와가지고, 이게 무지성 구매라고 하죠. 이왕 러닝화를 살 거고 할인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사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이제 이 신발을 사게 됐습니다. 네, 이 신발은 나이키 신발 러닝화 중에서는 가장 엘리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뭐 공홈에서 가격으로 정결하게 되면 제일 상위에 있는 신발이고요.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킵초게가 이 신발을 신고 이제 기록을 세웠죠. 그 2시간 1분대 기록을 세운 걸 알고 있는데, 1분 초반대 기록을 세운 걸 알고 있는데, 그걸 이제 일반 시속으로 바꾸게 되면은 시속 20km로 2시간,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뛴 거거든요. 와,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이제 제가 이제 헬스장 같은 데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속도를 막 러닝머신 속도를 올려가지고 한 15km 정도만 해도 제가 흔히들 이제 폭풍구부라고 하잖아요. 다리를 정말 열심히 이제 굴려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킵초케는 그거보다 5km나 더 앞선 속도로 20km, 시속 20km의 속도로 2시간 동안 뛰는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야,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다.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신발이 바로 이 신발인데요. 이 신발과 주로 비교되는 게 이제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프로 3가 주로 비교가 많이 됩니다. 상당히 요즘 이제 시장에서 어느 러닝화가 더 좋으냐 이제 막 이렇게 막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요. 그런 신발과 이제 그 신발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, 일단 이제 요거를 이제 러닝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평가를 하셨는데,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,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인가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신은 신발이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프로 3로 알고 있습니다. 제일 많이 신는 신발로 나와 있고요. 한 60% 정도가 그 신발을 신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된 신발은 바로 이 신발이에요. 이제 이 신발의 원 모델의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. 이게 흔히 말하는 장비빨, 템빨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 기술이란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빠지게 했던 신발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기준이 너무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이 신발의 원래 기능보다 다운그레이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만큼 이 장비 자체의 어떤 기능성이 우수하다는 말이겠죠.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. 전체 중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단 말이에요. 킵초케가 이 신발을 신고. 이 세계 기록이란 것은, 스포츠에서 세계 기록이란 것은 그 사람의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장비, 그다음에 날씨, 여러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맞았을 때 나타나는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예, 그만큼 이 신발은 어떤 킵초케에게 최적화된 신발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실제로 이걸 신으신 그런 엘리트 수준은 아니지만 전문 러너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알파1보다 알파2가 더 못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요. 그리고 뭐 일반인들에겐 2보다는 1을 추천한다는 말도 많고, 그리고 아디오스 프로 3를 이제 추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. 예, 그만큼 이 신발은 신었을 때 딱 맞다는 착화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. 그만큼 어떤 최상위 기록에 근접한 이 신발은 특정한 조건에 특정한 분들에게 아주 최적화된 신발이라고 보거든요. 이게 보편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세계 기록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무튼 제가 추후에 이제 아디오스 프로 3도 아마 그 리뷰를 하게 될 건데,
둘을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인 거를 아디오스 프로 3라고 본다 그러면 좀 더 특수한 케이스에서 높은 기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진 더 높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신발은 이 신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대신 높은 퍼포먼스를 가진 대신에 모두에게 최적화된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그래서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에 대해서 전문 러너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박한 평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소재 같은 경우에는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주맥스 폼을 쓰고 있습니다. 나이키에서 갖고 있는 미드솔 기술 중에서 최상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미드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시다시피 또 카본 플레이트 소재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러닝화입니다. 그래서 탄력이 아주 좋고요.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플라이 플레이트라고 적혀 있는데요. 그만큼 탄력이 좋고 고반발성에 아주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시면 두께감이 상당합니다. 그리고 제가 신어봤는데 정말 가벼워요. 정말 가볍고 발을 굴렀을 때 이게 뛴다는 느낌이 아니라 띄워진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게 상당히 이런 곡선이라든지 쿠셔닝이 아주 좋거든요. 그래서 더더욱 코어의 힘이라든지 발목의 힘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성도 좀 높은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외피 같은 경우에는 아톰 니트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아톰 니트라고 적혀는 있지만 그냥 평범한 아톰 니트는 아니고요. 아톰 니트 버전 2.0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더 견고하고 가볍고 통기성이 우수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재봉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이쪽에 보이실까요? 마치 뮬 신발 이제 접혀지는 부분처럼 이런 식으로 재봉선이 되어 있는데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아톰 니트로 되어 있고 이 뒤쪽은 약간 두꺼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부분에 패딩이 들어가 있습니다.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착화감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좀 더 편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신발은 이제 좀 아셔야 필요가 있죠. 처음 신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신발을 보시면 앞쪽과 뒤쪽에 둘 다 이렇게 힐탭과 설포에 또 탭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양쪽을 당겨서 발을 넣어 주셔야 되시고요. 이 아톰루트 특유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발 넣기 상당히 불편해요. 넣기도 불편하고 빼기도 불편합니다.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벌려서 가지고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세요. 대신 일단 신게 되면은 발을 넣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발에 딱 감겨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가볍고 훌륭한 착화감을 선사를 하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슈레이스가 있는데 이 슈레이스가 그닥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요걸 그래서 처음에 신발을 살 때 사이즈를 맞춘다고 본다 그러면 그냥 신었을 때 사이즈에 맞추시고 나서 이 신발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약간 물론 이게 당겼을 때 아예 기능을 못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큰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신발은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제가 전문 러너는 아니지만 추측건데 이 신발은 그런 어떤 특정 선수에게 좀 더 맞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특히 동양인들의 어떤 족형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신어봤는데 이 신발은 매장에서 신어보고 제가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거든요. 생일 쿠폰을 쓰기 위해서 신어보니까 285를 신었을 경우에 제 기준으로 반업을 한 게 285라고 보는데 폭이 상당히 타이트했어요. 길이는 좀 남고 폭이 타이트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칼발은 아니지만 그렇게 발볼로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업이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이 좀 더 가는 형태의 발이시라 그러시면 정 사이즈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동양인 발 사이즈에는 반업이 나을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폭이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1업을 했습니다. 1업을 했는데 반업보다는 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크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. 신발이 크다는 느낌 안 들고 물론 앞에가 좀 남긴 합니다. 남긴 하지만 그래도 1업까지도 신을 수 있겠다. 하지만 전문 러너로서 러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로 접근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네, 초반에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이 신발 박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흰색 박스에 이렇게 스우시가 들어있고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고 특징은 흔한이 아니죠. 그 유명하다는 신발 주머니가 들어있습니다. 고급 신발에만 들어간다는 신발 주머니가 있는데 그냥 그 생각은 해요. 항상 이런 신발 주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. 요걸 빼고 차라리 가격을 좀 깎아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신발 주머니가 들어있고요. 내구성이 튼튼한 형태의 신발 주머니입니다. 신발을 넣고
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. 뭐 튼튼하게 잘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알기로는 패션 브랜드 순위 서열 1위가 나이키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다른 뭐 구찌라든지 여러 명품 브랜드도 있지만 그런 판매량이나 인지도나 여러 부분에서 나이키가 제일 1등인 걸로 알고 있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거는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그 회사의 모토나 그런 것 자체가 좀 더 높은 기능성, 선수들에게 좀 더 최적화된 장비를 제공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. 물론 이제 그걸 추구하는 와중에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패션 제품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브랜드이고 이 신발은 그런 나이키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 신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기능과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는데 어떤 그런 나이키의 기술력을 총집약한 어떤 그런 러닝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게 뭐 이 러닝화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거리 러닝화는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를 뛰기 위한 러닝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쿠셔닝이랑 구조가 되어 있고요.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 러닝 하시는 분들은 뭐 리커버리 러닝화도 따로 갖고 계시고요. 훈련형 러닝화도 따로 갖고 계시고 이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나갈 때 기록을 세우기 위한 기록용 러닝화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쿠션도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위 엘리트 모델들부터 요즘에는 맥시멀 쿠셔닝이라고 하죠. 이제 쿠셔닝만 들어가 있는 또 러닝화도 있습니다. 그것도 꽤 고가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러닝화 영역은 아주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장비빨, 그러니까 저의 러닝 실력에 비해서 이 장비는 상당히 과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신발이긴 한데 또 신발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약간 신발에 대한 탐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? 거기에 더 발동되기도 했고 또 생일 쿠폰이라는 게 또 쓰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번에 구매를 해봤는데 그냥 실내에서 신어봐도 와 라는 탄성이 나오더라고요. 야 이게 기능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. 기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능의 어떤 그 길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만드는 그런 신발이고 이 신발을 신으면 왠지 뛰어야 될 것 같고 뛰고 싶다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. 그리고 다음번에 이 신발과 요즘 비견되는 아디오스 프로 3 아디다스의 모델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두 신발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.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두 신발을 연속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 연속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오늘 소개드릴 신발이 따로 있었어요. 근데 그 신발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오게 될 것 같은데 그 주 중에 그 신발을 받게 되면은 그 신발 한번 더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러닝화를 한번 더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간만에 나이키의 스포츠 과학이 녹여진 패션 스니커즈가 아닌 기능성 신발 하나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신발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